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만기일, 이번 만기일에는 저희 기존의 205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주초에 어제 수급이 조금 더 좋아져서 2050포인트는 하단은 그대로 놔두고 213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과 함께 한번 알아보고요. 혹시 이게 반등 목표치가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들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이제 관망이 시작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껴가지고 피해를 좀 보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약한 상황이잖아요. 다우 지수는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되기 전에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는 저는 26,100포인트 정도까지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넘어가는 거는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다 왔어요, 미증시는. 저 다 와버렸죠. 그래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럼 미국에서 다시 한번 중국이랑 이달 말에 G20이 정상회담 있으니까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합의에 대해서 논할 그런 가능성을 엿볼 때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파 시도가 나오더라도 다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렸다가 한번 올라왔는데 한 21선 정도 지지력 테스트 받는 정도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 시도를 방향성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좀 더 세다. 기존에 7,800포인트 요 구간을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한번 쭉 돌파했다가 밀렸죠. 그래서 7,800포인트에서 조금 높게 보면 한 7,900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한 100포인트 정도 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오늘 이 구간을 좀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도전을 했었는데 딱 한 7,800포인트 위쪽 여기 도전 신호, 그러면서 이제 61선을 건드리는 정도까지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많이 회복됐죠. 당사자인 미국은 많이 회복이 됐다. 우리만 지금 빌빌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 지난달에는 제가 좀 하방 쪽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반등의 실마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2100포인트였던 구간을 어저께 살짝 열어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수급 쪽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자세히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그냥 관망했다, 그냥 좀 지켜보는 정도. 이제 수급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있죠. 그래도 매도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700억 정도 매수했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크게 매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본 정도, 부정적이지 않은 소폭 긍정적인 정도로 지켜본 정도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27억이면은 선물도 680개약 매수인데 이거 크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15억 정도, 풋옵션 15억 정도 양쪽에 매도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얘도 지금 눈치 보기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2100에서 2130포인트 정도 사이는 목표치는 다 왔는데 또 넘어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약간 요런 개념인 것 같아요. 눈치 보기를 이제 외국인도 오늘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요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다. 최근에 제가 연기금 강조 많이 해드리고 있죠. 연기금이 웬일로 이렇게 똘똘하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느냐, 의미가 있다. 연기금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그래서 연기금 매수세는 좋은 거다. 코스닥도 연기금이 일부 매수가 들어왔다. 1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의견이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 선물 옵션 만기일 6월 이틀 남았죠. 요거 D-인데 이틀 남았는데 지금 오늘은 크게 수급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2050포인트까지는 하단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위쪽은 어제 말씀드린 213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북은 돌파 시도 정도는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안착하기보다 한번 밀려가지고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터치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좀 더 건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별한 굉장한 호재가 갑자기 딱 터지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뭐 제가 보는 상식적인 선에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위쪽에서 기다리면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 올라올 때 마중 나가서 터치하고 오는 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뭐 돌파 시도가 나온다고 쳐도 213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와도 2100포인트 정도를 한번 이렇게 뭐 이탈하면서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까지는 아직까지는 열어둘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만기일까지는 21선 뭐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가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고 만기일이 지나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열려 있다. 무조건 지금 뭐 좋아진 게 없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해결된 거 있나요? 그냥 잠깐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와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오고 있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재 다 나왔나 보다 하고 이제 반등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호재가 뭐 대형 호재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중 간의 호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럼 요 부분이 해결이 되기 어렵다면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게 나왔죠. 그리고 미국이랑 멕시코랑 이제 뭐 그 불법 이민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장벽을 세우겠다, 트럼프가.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예산안 때문에 셧다운되고 했었잖아요. 통과가 안 돼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멕시코랑 아예 합의를 해버렸죠. 그래서 무역 합의라고 하기는 애매하다고 했죠. 그건 무역 합의라기보다는 이런 불법 이민자나 장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거다, 멕시코랑.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추경 정도인데 추경이 너무 소액이다. 그래요. 소액이다. 근데 IMF에서 9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뭐 6.7조 소액으로 했는데 요게 뭐 약발이 안 먹히면은 조금 더 하겠다,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어디다 돈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해서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 딴소리만 하고 있죠. 우리 이런 거 관심 없어. 추경 같은 거 관심 없어. 어차피 대통령도 우리 경제에 관심 없잖아. 우리 야당들도 관심 없고 여당도 관심 없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추경안이 국회에서는 찬밥이에요. 아예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제대로 중점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서 나와야 되는데 뭐 국내에서 이게 나와야지 제가 볼 때는 2130일 넘어서 이 위에서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오면 그거 아니어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위에서 놀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추경 정도가 나와야. 그러니까 국회를 압박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아직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2130에서 61선 부근 요 사이까지는 한번 반등 여지 있고, 밀렸다가 가는 거 정도는 그래도 실망할 거 없다. 다시 밀리더라도 실망할 거 없다. 올라가기 위한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 쉬는 거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말씀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73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고, 여기서 744 요 구간에 61선 있고 하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 730 위에는 저항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돌파해도 안착하기보다는 한번 밀렸다가 21선 터치하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모양을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양호할 수는 있다. 호재가 없다라고 했을 때 개별적인 이슈로 갈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다.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이오주만 끌어올리면은 쭉 날아갈 수 있는 게 코스닥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꾸준히 말씀드렸죠. 화웨이 때리기를 하면은 뒷작업을 해서, 우리가 대놓고 중국을 배척하면 안 되니까 뒷작업을 해서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종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계속 언급드리고 있고, 주가가 지금 반응을 해주고 있죠. 61선까지 올라탔어요. 오늘 61선 터치를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탈 안 하고 저점 매수 들어오는 거를 약간 확인했는데 거래량이 좀 적어서 신뢰성은 좀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살짝 밀려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오히려 없는 분들도 더 사도 되는 구간이 되지 않나. 새로 살 수 있고 있는 분들도 더 사도 되는 구간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한결같아요. 저는 43,500원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몇 달째 말씀드리고 있죠. 이 구간 내려오면 사세요. 44,000원 이하, 43,500원 뭐 사이면은 계속 요 구간에서 계속 매수 가능합니다. 좀 더 밀릴 수도 있죠.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얘기 나오면서 좋은 얘기 없으니까 뭐 시장 영향으로 밀릴 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중 바닥 만들었죠. 그냥 요 앞에서. 그리고 나서 43,000원에서 44,000원, 요 43,500원, 44,000원 요 구간 회복하니까 좀 더 좋아지기 시작하죠. 기존에도 그랬어요. 이 구간에서 지지받은 다음에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없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 같은 거 매매하셔도 되지 않나, 끌고 가셔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만큼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메모리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만 집중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낸드 쪽도 좀 뭐 하이닉스는 좀 약한 편이고. 그래서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약하다. 하지만 하반기에 메모리 여팡은 개선되기 시작할 거고, AMD에서 지금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AMD에서 CPU 발표하고 이번에 게임 그래픽 쪽 그 라데온 그 GPU 쪽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3분기에 나온대잖아요. 인텔도 나온대잖아요. 인텔도 3분기에 나올 거래잖아요. 그러면은 뭐 D램 이 재고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D램 재고 소진되겠지, 나오면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3분기에는 재고가 소진될 거고 4분기까지 뭐 소진이 완료돼가지고 새로 매출이 잘 나오던지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올해가 아니고 2020년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이거는 올해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반도체는 나쁘게 볼 만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구간이면은 땡큐한 가격이다. 66,000원 구간이면 땡큐한 가격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화웨이 쪽 이 이슈가 있을 때 삼성전자는 대체가 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받으면 좀 피곤해질 수 있다. 중국의 보복을 받으면. 그러니까 대처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20만원 회복할 때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회복은 했어. 근데 거래량도 좀 작고 신뢰성에서 신뢰를 해도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기 돌파한 다음에 살짝 이탈해서 다시 한번 61선 21선 좀 올라오면 여기 좀 버티다가 살짝 이탈 21선 터치 한번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조금 더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20만원 회복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안착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1차 목표치는 22만원에서 22만 5천원, 2차는 25만원까지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25만원을 돌파하면 그때 생각하자고 했죠. 1차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1차, 2차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꾸준히 언급드렸던 LG전자, 어제도 강조해드렸죠. 78,000원 여기 유지해주는 거 굉장히 좋았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수급도 엄청 좋아지고 5G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그 애플이라던가 이런 경쟁사들이 5G 폰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화웨이는 또 이제 뭐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적자를 탈피하고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에서 밀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회복할 좋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제가 언급드리고 있죠. 계속 5G는 LG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삼성에는 더 큰 기회지만 LG전자도 적어도 최악을 면할 수 있는 기회. 삼성은 제도약의 기회. 삼성은 스마트폰 쪽이 지금 계속 점유율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화웨이한테 실제로 올해 1위를 뺏길 가능성이 꽤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이 화웨이 저 제재로 인해서 1위는 당연히 굳히고 오히려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5G 폰 V50 V50 요거 듀얼 스크린 나오는 거 있죠. 처음에는 조롱받았다고 했죠. LG 삼성은 폴더블을 내놨는데 너네는 무슨 듀얼 스크린이냐, 기술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조롱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LG에서 얘기하고 들고 나온 거는 대형으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조롱받을 게 아니다.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LG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LG전자는 이번에 기회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잘 잡았어요. 이번에 V50 같은 경우 갤럭시 폴드가 지연됐잖아요. 출시가. 이 공백기를 V50이 잘 메꾸고 있어요. 5G 폰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LG전자는 스마트폰만 해결이 되면은 그냥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잔소리가 좀 길었네. 그리고 기술주들이 그동안 계속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처럼 말씀드렸듯이 뭐 테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한동안 좀 안 좋았었잖아요. 전공정 장비나 후공정 장비 뭐 소재 다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냥 영향력으로 밀린 거죠. 밀려서 이렇게 18,000원 이탈해 있는데 18,000원 근처까지 거의 다 왔네요. 벌써 어느 순간. 그쵸. 잠깐 신경 못 쓴 여러분들이 잠깐 신경 못 쓴 사이에 신경 쓰신 분이 있다면 잘하시는 분인 거고, 신경 못 쓴 사이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벌써. 그쵸. 한 번에 갈지 아니면 18,000원 맞고 한번 밀렸다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맞고 밀렸다 가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18,000원 다시 돌파해서 요 19,500원 사이 요 박스권 회귀하면은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막 올라오고 있죠. 오늘 보면 유닛 테스트 이런 거 올라오죠. 그리고 제가 뭐 꾸준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뭐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간이면은 제가 5만원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거는 그냥 거의 거저주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종목이 10만원 위도 다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봐요. 수급이 그렇게 들어와서 세력들이 올려줘야겠지만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10만원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 단기가 아니라 좀 길게 보겠죠. 대신 이상할 게 없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데 다 이렇게 수급 붙어갖고 거래량 실려갖고 급등 나오고 있죠. 지금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IT 쪽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계열에 들어가는 쪽들 잘 보시면은 지금 아주 싸게 나와 있죠. 바이오 쪽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하고 신재생 쪽이랑 잘 보시면은 여기 건질 게 너무 많아요. 요즘 보면은 뭐 제가 로봇이 미래다 이런 얘기도 뭐 장난스럽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사이맥스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또 급격하게 또 올라와줬죠.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했죠. 사이맥스랑 로보로보는 좀 먼저 올라와 있었죠. 얘는 내려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강력하게 올라와주는 힘이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스맥 같은 경우도 매매하기는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스맥도 내려올 때마다 3,100원 뭐 요 근처면은 괜찮지 않나 싶다라고 언급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 또 역시나 벌써 10% 이상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매매하기 좋은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누군가 주가를 관리해주는 모습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좀 멋지게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로봇 쪽으로 해서 뭐 많죠. 뭐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도 엄청 밀려 있을 거고, 그죠? 엄청 밀려 있다가 힘을 조금씩 내기 시작했죠. 21선 올라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21선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고 21선 올라탔을 때 올라타야지. 그리고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졌을 때, 이럴 때 사는 게 좋다라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지금 패턴들이 다 그래요. 21선 밑에 있는 종목 사는 거 아니에요. 약한 종목이고 올라오면은 좋겠지만 기대 수익률이 있지만 잘못하면 맞고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약한 종목들인 거잖아요. 밑에 있으면. 근데 이렇게 21선을 뚫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좋은 거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 대상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뭐 이쪽도 그렇고, 고영 같은 경우는 워낙 뭐 탄탄해서 크게 밀리지도 않잖아요. 뭐 워낙 이런 종목들은 탄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맞고 이렇게 될지 요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돌파 나오면은 고영은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로봇 관련 중에서 고영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뭐 이거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로보스타 뭐 LG 쪽으로 관련해서 뭐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22,000원 말씀드렸는데 요 근처 와서 반등이 이제 슬금슬금 21선 슬금슬금 올라탔죠. 전체적으로 요런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은 제가 볼 땐 좋지 않나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런 아이고 차트가 없어졌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21선을 올라타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기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저희 쪽에 그 무료 종목 있죠? 무료 관심 종목 올려드리는 거 보고 그것들을 관심 종목 리스트에다 쭉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21선 넘어간다, 올라탄다 싶으면 그때 관심 가지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런 쪽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그리고 뭐 경협주도 뭐 테마성으로는 매매할 수 있다. 이건 테마성이다. 4차 산업혁명 이거는 이제 산업이 됐다. 우리의 생활을 파고드는 산업이 됐고 경협주는 테마로 가는 거다. 바이오는 당연히 기대감과 이건 당연히 그 뭐 미래에 뭐 110세 시대 뭐 120세 시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인구 고령화가 되면 바이오는 발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쪽 관련돼 있겠죠. 뭐 2차 전지나 이런 전기차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소차 같은 경우 아직 테마고 전기차는 이제 산업으로 들어가는 이제 단계에 올라오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테마는 조금 그렇다 하면 경협주 빼고 보시면 되고 테마도 좀 넣겠다 하면은 경협주를 뭐 10에서 20% 정도만 넣으시면 되겠죠. 중심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하고 바이오도 싸게 나온 것들 정말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물려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내 종목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지 잘 보고 좋은 종목들도 같이 밀려 있으니까 좋은 종목으로 수평 이동하는 거 생각해 볼 만하다. 지금 반등 나온 종목들 있을 거예요. 내 종목 중에서 반등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 이동해 놓고 다른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이 조금 줄었을 테니까 최근에 손실 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잘 하셔가지고 올해 미중 무역 협상이 이게 좀 잘 됐으면은 기존에 이제 중국이 판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은 뭐 6월 지금쯤이면 아마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사진 찍고 이제 뭐 합의 도장 찍네 이러고 있었을 텐데 연장된 게 조금 아쉬워요. 아쉬운데 일단 미국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인상하려고 한 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에 풀려 나온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근데 뉴욕에서 연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뉴욕 연방은행이죠. 연준이 아니고 연방은행에서 이제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가 2017년 이후에 최저치로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얘네 물가 오를 생각이 없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라는 건데 물가가 오를 기미가 안 보인다. 미국이.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되는 게 지금은 뭐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금리 인하하는 게 또 경제적으로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지금 현재 시장에는 그나마 조금 방어해주는 역할 정도는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추경 제발 좀 국회에서 이상한 짓거리 좀 그만하고 추경에 대해서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 혹시나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은 제발 요거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추경 좀 빨리 논의 좀 해달라. 예. 그래서 뭐 추경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자영업자분들이랑 뭐 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추경도 안 하면은 뭐 하자는 거냐, 경제를 버릴 생각인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원하게
발언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그 경책을 좀 펼치고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내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올라가도 다시 밀릴 수 있는 지금 적정한 주가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만족할 만큼 왔어요.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족할지 만족 못하셔도 저는 지금 적정 주가까지 해줄 만큼은 해줬다고 봐요. 이번 만기일로. 그리고 미국에서도 하나하나 호재를 좀 이제는 슬슬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좀 기대감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갈게요.